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쉬다 오셨어요? 네, 잘 쉬다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도 한번 봐야겠죠. 주간 기준으로도 모두 3%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날 어떻게 됐는지 좀 판단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S&P 500과 그 나스닥의 고공행진, 소위 사상체약과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드디어 좀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연초 대비 플러스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금년 들어서 20번째 그리고 40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니까요. 그만큼 아주 강한 랠리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지난 금요일 날 상승했겠고요. 특히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한 것도 지난 금요일 날도 변함없는 특색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주식 분할하기 전 마지막 거래였죠. 애플과 테슬라는 소폭 조정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스톤엑스의 유세프 아바스라는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시장이 어떤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모멘텀, 좀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온 것도 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통화와 재정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같이 승수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그 전날 나왔던 소위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 약간 말은 어렵지만 결국은 슈퍼 비둘기임을 이제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임스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는 이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꽤 오랫동안 2%가 아니라 2.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아주 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더 쉽게 얘기한 사람은 지금 아주 영원히 아니겠지만 상당 기간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는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준의 그런 힘에 힘입어서 발언에 힘입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날 특징주들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장 이제 그 전날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절친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월마트가 이제 같이 틱톡을 인수하겠다 얘기한 거죠. 물론 이게 성사가 될지 어떨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겠는데 여하튼 그 전날도 마이크로소프트 급등하고 그리고 월마트도 2개 급등해서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여지없이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 올라갔고요. 월마트도 2, 3%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코카콜라는 상대적으로 펩시에 비해서 올해 재미가 없었는데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죠. 한 4천여 명의 명예퇴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미국 증시의 특징이 되겠고요. 지금 화장품 회사도 엇갈리는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 코티가 실적 났을 때 상당히 좀 안 좋게 반응이 있었는데요. 얼타비우티는 깜짝 실적 발표했고요. 온라인 매출이 특히 3배나 늘어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날 실적 발표는 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열흘 정도 된 기업이 에스테로더입니다. 에스테로더도 실적을 아주 안 좋게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른쪽 그 그래프 좀 상단에 보면 급락했던 개파락이 나왔던 날이 그날 실적 발표했던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감원도 있었는데요. 주가가 한 6.5%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바로 그날부터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이제 백투 노멀이라고 그러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갔을 때 화장을 다시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명품 이런 것들 실적이 아주 안 좋았거든 올해요. 1분기, 2분기. 그렇지만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종목별로 엇갈리는데요. 참고로 내일 이 시간에 그 무작정 따라가시는 에스테로도 다시 한번 다루겠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금융주 중에서는 이제 탑픽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블랙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검은돌이라고 해갖고 얘기했던 바로 그 회사인데요. 하여튼 꾸준히 올라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 선에 일단 진입하는 기업이 블랙락이 되겠고요. 제가 여러 군데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나는 것이 2개 몇 종목이 있는데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스트코 고객이면 왜 안 사냐 하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코스트코도 역시 사상 최고가. 코스트코에 가건 어디에 가건 신용카드를 다 쓰는 거 아니니까. 우리나라 이제 현대를 쓰고요. 미국은 지금 마스터카드를 쓰고 있고 다 나라마다 다른데요. 여하튼 지난 금요일 날도 마스터카드, 비자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만큼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네, 코스트코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실적은 올해 지금까지 발표된 거라면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20%까지 결제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이제 백투 노멀에 대한 기대감이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또 복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향후에 대한 먹거리를 보고 일단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미국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 테슬라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날의 경제 지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지표 특히 이제 소비 관련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또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소비 관련된 지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그 관심 있었던 것은 개인들의 소비 지출 자체 항목이 되겠는데요. 상계월제 증가세는 분명히 이어갔지만요. 아쉽게도 회복세는 지난달보다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조차도 소비 지출 1.9가 나왔는데 증가했는데 전월 대비 전망이 1.6이었거든요. 그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품 소비에서는 어떤 것이 제품과 이제 서비스가 두 개가 소비 지출 아닙니까? 결국 제품이라는 거는 결국 뭐 냉장고를 사건 뭐 옷을 사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쪽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회복된 거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자동차는 약간 분류가 다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에 가장 지금 많이 팔리는 섹터는 레크리에이션 비클입니다. 그러니까 모터홈이나 캠핑카들 있지 않습니까? 캠퍼라고도 끌고 다니는 것들요. 그런 것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분류는 약간 다르지만요. 서비스업이는 당연히 병원 쪽이죠.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식당과 숙박업이 되겠는데요. 특히 병원 쪽에서는 수술하는 환자들이 다시 좀 늘어났습니까? 병원이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수술을 하면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원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외진 환자라고 하죠. 네. 외래 환자, 네, 외래 환자, 네, 외래 환자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는 모습이 되겠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미시간 대회에서 확정치가 나갔는데요. 전망은 72.9였는데요. 74.1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여전히 낮죠. 기준이 이제 100이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거의 의미는 지금 당장 분명히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100% 우리가 안전할 수는 없다,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확실하게 안심되면 저기 100 수준까지만 올라갈 겁니다. 90, 95 갈 텐데 아직은 70 몇이라는 거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미시간 소비자 신뢰 그 심리 지수는 112 500여 명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미국에서는 조금 신뢰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컨퍼런스 보드는 메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전화로 하고 뭐 다양한 걸 뭐 심층 분석하는 거니까 이쪽이 조금 더 신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다면 하나만 더 경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에서 이제 고물가에 대한 용인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 하려면 인플레이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적으로 방향성인데요. 그러다 보니 금값이 조금 올라가고 인플레 생기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국제 유가는 좀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우리나라 태풍 같이요.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다른 게 또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유가는 조금 진정될 보인 것이 지난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만큼 지난주 시장을 정리해보고 또 이번 주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요. 지난주 한 주간은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도 역시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는 나스닥이 되겠습니다. 3.4% 올라갔고요. 연간으로 보면 30%. 다우지수는 지난주에 2.6% 올라가면서 연초 대비 이제 0.4% 아주 소폭 올라갔고요.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예, 그 연초 대비 플러스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여하튼 1월 이후 처음으로 5주 연속 상승했고요. S&P 500은 올해 처음입니다. 5주 연속 올라가게 처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8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아주 크게 내리지 않는 한은요. 아주 크게 뭐 폭락하지 않는 한은 다우는 1984년 이후 월간 최고 상승률이 나올 것 같고요. S&P 500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의 40여 년 만에 최고의 월간 기록을 할 것 같고요. 또 7, 8월 합쳐서도 지금 사상 최고 수준까지 가는 거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페이스북 포함되어 있는 거 되겠고요. 기술주, 금융주가 지난 주간으로는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바로 그 맵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면 세일즈포스닷컴이 지난주에 여하튼 깜짝 놀란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엄청난 실적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죠. 다우 30 얘기가 나오면서 30%나 급등했고요.
그밖에 지난주 내내는 미국 경제의 화두는 back to normal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자 얘기하니까 카니발이라든가 카니발은 대표적인 건 이제 크루즈 선사가 되겠고요. PVH는 그냥 캘빈 클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옷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바깥에 나면 청바지도 사고 다 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올라갔고요. 이거밖에 좀 큰 것 중에서는 페이스북,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7, 8%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파이자가 다우 30에서 빠지는 거 발표됐고요. 그래서 좀 빠졌고요. 주택건설업체는 실적 워낙 좋았는데 그 전주나 최근 워낙 잘 달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쉬는 모습 그리고 마찬가지 EA 같은 것도 약간 좀 게임주도 지난주에는 좀 소폭 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주에 가장 특징적인 섹터이자 종목이었습니다. 상승폭은 굉장히 컸는데 하락폭은 그래도 비교적 뭐 2%대의 하락세가 가장 컸던 하락폭이었던 네, 맞습니다. 거죠? 그 S&P 500 중에서 하락한 주식이 한 7,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부분이 다 올랐다라고 이해하시겠죠. 지난주는요. 네. 그렇다면 지난주도 좋았고 이제 이번 주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염원을 하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아마도 가장 큰 거는 역시 매달 초에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8월 고용 보고서인데 14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제임스 브로드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제롬 파월 의장이 크게 이제 큰 거는 제롬 파월 의장이 터뜨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총재라든가요, 각 지방 연방은행의 총재들이 잇따라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의견 때문에 당신의 의견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론 대부분은 이번에 이제 만장일치로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큰 건 없겠지만. 다분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긍정적 의견으로 좀 시장에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여튼 아틀란타 은행, 뉴욕은행, 클리블랜드, 시카고 뭐 이런 연방은행 총재 최소한 5명이 이번 주에 연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오늘 밤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주식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화면에 곱하기 4개 아니면 곱하기 5개로 주식 수가 늘어났을 거가 되겠죠. 예. 그게 만약 그런 표시가 안 되는 증권사 있으면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그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웬만한 증권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일요일 밤샘 작업하고 야근해 갖고 다 해놨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여튼 주식 수가 늘어났고 주가는 아마 4분의 1, 5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두 주식 모두 여하튼 주주의 접근성 강화라는 그냥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이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태까지 테슬라라는 주식을 2,200달러 주식을 100명이라는 사람이 살 수 있었다. 매매를 좀 쉽게 할 수 있었다. 어찌됐건 가격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는 가격이 3,400달러로 줄어들면 조금 더 100만, 10만, 만 명보다는 더 15,000명이 좀 살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어떤 의미겠냐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약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떨어질 요인은 1도 없는 거고 이미 그런 것들은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제 과거 경험을 보면 뭐 2, 3일이면 끝난다. 이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좋아하고 아이폰을 계속 쓰고 살 건지 아니면 안 쓸 건지 이제 너무 비싸서 안 쓰겠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테슬라도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서도 뉴스도 저도 들었지만 GM이나 뭐 벤츠나 BMW에서 정말 힘써 갖고만 만들면 이거 테슬라 없는 거 이거 힘들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그 지난주 이전의 어떤 그런 추세가 제가 보기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그래서 그 회사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그에 대한 판단이 유일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세일즈포스닷컴, 암젠 그리고 허니웰이 신규 편입됩니다. 그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경제지표에서는 9월 1일 날 제조업 그리고 2일 날 ADP 민간 일자리 그리고 3일 날은 서비스업 PMI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있겠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큰 것은 없고요. 아마 그래도 이슈가 되는 것은 오늘 밤에 나올 내일 새벽에 될 텐데 준 비디오랑 9월 3일 날 났던 도큐사인 정도가 관심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테슬라와 애플이 주식 분할을 하면서 힘찬 시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새로운 전략 또 좋은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